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도 온다고 하니까 어떤 질환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손과 손가락은 여러 개의 뼈와 뼈가 만나 이루는 활막 관절로 연결되어서 섬세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곧 관절염입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 부드럽고 매끈한 관절 내에 연골이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세포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가지고 골 파괴가 진행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겠습니다. 네. 관절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과 종창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성화되고 오래되게 되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리는 변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고 특히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50세 전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잘 생긴다고 합니다. 네. 호르몬 영향이라 설명하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서 갑자기 손마디가 아파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중에 발생된 경우에 본인에게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체중 환자에게서도 많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손가락 뼈나 관절을 다친 후 후유증으로 해서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소인이 있는 분들이 반복적인 작업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 주요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관절 부위에 염증 세포들이 증가되면서 관절 부위가 붓고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사용하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부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지는 걸 느끼게 되고 관절 마디를 만지면 붓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만성으로 진행되게 되면 골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골이 형성되면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상, 비틀림이 생기게 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지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기능적인 장애를 주게 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하. 근데 사실 손가락이 붓고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질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생하는데요. 네. 주로 증상이 아침에 자고 나서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이 퇴행성 관절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주로 양측 우리 손가락에서 이제 중위지 관절이나 근위지 관절에서 대칭적으로 양쪽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50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보다는 30, 40대에서 젊은 연령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러나 발생률이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만으로 우리가 섣불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속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최소 한 달 반 이상 지속될 때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럴 경우 전문의 진찰한 후에 혈액 검사를 진행해서 RA 검사나 안티-CCP 안티바디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측 대칭성 여부나 발생 연령대 그리고 통증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수적이란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생활로 오랫동안 뜨개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손이 따라주질 않네요.
마디가 쑤시고 움직이기도 힘든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의 그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나 성별, 유전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사적인 장애라고 인한 것이라든지 과사용이 원인이라면 교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손가락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인지해야 됩니다. 그다음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온열요법, 찜질을 하는 거라든지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마디 연골이 받고 있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나 주사를 처방해도 다시 아파지고 관절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이나 촛물을 이용한 파라핀 온열 치료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관절염 초기에는 염증 세포들이 분비돼 가지고 관절 연골의 마모가 가속화되는데 이때에는 소염 진통제나 관절 보호제 처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리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손가락 마디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온열 치료를 받으면서 낫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만에 낫는 게 아니더군요. 혹시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낫고 싶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술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손가락 마디가 보기 싫게 굵어지고 비틀려 있는 고령의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잘 지내고 계실 분들은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 예, 그래서 손가락을 쓰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지 않게 되고 보기에는 굉장히 아파 보여도 본인은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도 하지 않고 변형이 있어도 통증이 없으면 특별한 수술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간혹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마디에 젤리 같은 물혹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통증이 많은 경우는 원래대로 정상적인 관절로 회복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관절의 연골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 고정술이나 관절 치환술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기능적인 불편함이 크다면 전문의와의 상의 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싶은데 매일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이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적인 재활 운동이나 스트레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의 그 유마치스 학회 손가락 마디 관절염에 대해서 비약물 치료로서 손가락 운동 그리고 손을 보호하는 보조 기구 사용, 생활 습관 관리 이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 사항 중에서 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드러운 주먹치기 운동입니다. 이 손을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주는 이런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10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이 중수관절을 굽혀줘서 Z 모양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4초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펴고 이런 긴장되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O자를 만든 후 펴는 운동도 있습니다. 오,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긴 하지만 이런 유연성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강하게 악력기를 사용해서 강하게 이렇게 잡는 동작이라든지 너무 빠르게 하시면 오히려 관절 만보가 진행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운동 시간은 하루에 10분, 2, 3회 정도 반복을 권장하고요. 주 3회 이상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운동과 관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좀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은 또 따로 없을까요?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무릎이라든지 다른데 퇴행성 관절염 특징 중에 하나는 쓴 만큼 아파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왜 아파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에 자기 손가락에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음.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릇을 잡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손빨래 짜는 동작이라든지 네.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 혹은 은퇴 후에 취미 활동으로 색소폰 악기라든지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업을 종사하는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면 이 손가락이 못 견뎌서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에 부과되는 하중을 줄이고 잠깐 쉬었다가 하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관절염 원인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손가락 마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손가락 마디가 아플 때는 손가락이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초기 때부터 손가락 마디가 아플 때 쉬엄쉬엄 손가락에 휴가도 주고 따뜻한 물에 담가 쉬게 해주게 되면 만성화되거나 뒤틀리는 변형으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심하게 마모가 진행되게 되면 어떤 약물이나 수술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손가락 마디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